네, 하나고등학교 2022년 1학기 중간 수학상 시험 문제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1번 문제 앞쪽에 좀 쉬운 문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. 1번 문제 정답은 계산해 보시면 5번이 되겠습니다. 2번 역시 간단하시죠? 둘 다 음수니까 루트 한 번에 합쳐도 되시고 약분하시면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1 되시겠고요. 3번 역시나 더하기 빼기 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. 4번은요. 한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집어넣고 m 값을 구해 보시면 m 값이 2가 마이너스 2가 나오실 거고요. 넣고 계산을 해 보시면 x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. 그 중에서 정답은 1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장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번부터는 조금 한 번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. 자, 일단 요 괄호 안에 요 녀석을 A라고 하시고 요 녀석을 B라고 하면 현재 상태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형태입니다. 그러면 얘는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A-B를 해보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? A-B 해보시면 2루트 2025가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AB 합차 계산을 해보시면 AB 값은 얼마가 될까요? 두 개 곱해주면 합차잖아요. 2022의 제곱 마이너스 2025가 되시겠죠. 자, 그래서 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요. 2루트 2025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에다가 2022의 제곱 마이너스 2025 곱하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2에다가 루트 2025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분모의 나누기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? 루트 2025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적당히 약분을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금 2025 루트 2025니까 이쪽으로 약분해 버리시면 여기는 일단 없어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세제곱을 하시게 되면 8 곱하기 루트 2025 곱하기 2025가 되겠죠. 그러니까 2025가 또 역시나 약분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남는 거는 8 곱하기 2025만 남으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간에 3이 있고 그 다음에 2022의 제곱 마이너스 2025 곱하기 뒤에는 2는 남아 있겠죠.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. 요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일단 지금 1의 자리수만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5니까 1의 자리수는 제로가 되겠고 여기는 1의 자리수 4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일 거고 1의 자리수가 마이너스 6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1의 자리가 0이고 1의 자리가 6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1의 자리수는 4가 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리고 6번 문제 복소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복소수 Z1과 Z2 켤레 복소수가 Z1 바 Z2 바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Z1하고 Z2가 서로 켤레 관계이면 둘을 곱했을 때 실수다. 그럴 수밖에 없죠. Z2 바 자체가 둘 관계가 서로 그 켤레근 관계란 얘기겠죠. 그러니까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를 곱해주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되는 게 참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니은 보기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. 어쨌든 Z1 더하기 Z2
제로니까 양변에 발을 취해도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발을 취한다 하더라도 각각 발을 찢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니은으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요 디귿보기 정답이거든요. 정답은 5번인데 요 디귿보기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복소수의 곱이 제로면 두 복소수가 최소한 하나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이거 켤레근 성질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보기거든요. 특히나 하나고에서 요 보기 자체를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. 두 복소수의 곱이 제로가 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제로가 돼야 된다. 실수 성질과 일치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요 보기는 꼭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학교에나 항상 자주 출제하게 되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식을 보면서 f-2가 3이라는 거 기계적으로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잠시 세이브 해놓은 상태로 다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. fx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텐데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식이겠어요? 얘가 3차니까 2차 이하식이겠죠. 그런데 이 몫과 나머지가 같대요. 그러니까 여기도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세요. 그러니까 관심을 크게 일단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나머지도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. 몇 번? A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요놈과 요놈을 묶어버리게 되면 x-1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겠죠. x 플러스 1에다가 네모 더하기 a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다? 3x라고 했죠. 그러니까 요 뒤에 3x라는 나머지가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뒤에 있는 나머지를 이 식으로 적어주셔야 되고 요 나머지가 곧 뭐가 될 수도 있고 몫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문제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. 왜? 가조건에서 x에다 얼마 집어넣으라고 했어요?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넣은 값이 3이고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여기 어차피 제로 되잖아요. 쭉 다 제로가 되죠.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게 되면 a에다가 3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죠. 마이너스 2 넣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6일 것 같아요. 그럼 a 9a가 얼마가 되시는 겁니까? 9가 돼서 a 값이 1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a 값이 1이면 일단 나머지는 이미 나왔죠. 나머지 적어 보시면 a에다 1 집어넣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3x 더해주니까 x 더하기 1이 나머지 2자 또 뭐가 된다? 몫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fx 자체가 나온 거죠. 네, fx가 나왔는데 2를 넣었을 때 값, f2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넣게 되면은 4 곱하기 2 넣으면 어차피 1이고 그 다음에 2 넣으시면 몫이 얼마가 되겠어요?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? 7 되겠죠. 더하기 여기도 나머지도 7이니까 28 더하기 7이니까 정답은 35 4번이 되겠습니다. 자,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번 문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.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. 첫 번째 FA가 B라고 했으니까 A 그대로 넣을게요.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가 B다. 그 다음에 B에다가 X에다가 또 B를 넣어볼게요. 그러면 B제곱 더하기 5B 더하기 2가 A다 라고 했습니다.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십니까? 빼고 싶어지겠죠. 그러면 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5에다가 A 마이너스 B는 B 마이너스 A가 되시니까 일단 A, B가 대소관계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A 빼기 B가 0은 아니란 얘기니까 양변이 약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분해 버리시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다.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보셔야 될까요? AB 관계식은 구한 상황입니다. 그랬을 때 함수 누구?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
아직 A, B를 다 구한 게 아니잖아요. A, B를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B 자리에다가 누굴 넣으면 되겠어요?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. 그러면 A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가 되겠죠.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8이 재료가 됐으니까 A 값은 인수분해 해보시면 네, 2, 4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겠죠. 그때 B 값은 누가 되겠습니까? 마이너스 2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근데 A보다 B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. A보다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, B는 마이너스 2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 상황에서 Y는 그러면 이미 다 나온 거죠. X, 그 다음 A 대신에 마이너스 넣으면 더하기 4. 네, X 더하기 2가 되겠네요. 그러면 전개하시면 X 더하기 6X 더하기 8이신데 요 함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는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요.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.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사라고 했습니까?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? 제로까지.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6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.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8이고 최소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값인데 최대만 구하라고 했죠. 네, 정답은 8 되시겠죠? 자, 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 역시나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. 뭐 누구든지 한 번씩은 개념서를 공부하면서 보셨을 문제라고 봅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, t1에다가 뭐 x-t2에 x-를 x-2 놓고 좌우변 계수 비교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. 해보시면 정답은 4번 8이 되겠습니다. 자, 요 정도는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10번 문제. 네, 출제 확률이 아주 높은 문제이면서 출제 확률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. 10번 문제 뭐 하나고에서만 특별하게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번 문제는 좀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10번 문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. 중요한 문제입니다. 먼저 네, x제곱 더하기 3x-1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각계수를 써버리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,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네, 변수가 많은 건 싫잖아요. 변수를 가급적 줄이고 싶죠. 그러면 f 알파가 뭐다? 베타분의 1인데 알파 베타 둘이 있는 거 싫잖아요. 그럼 베타분의 1 대신에 누구 넣어줄까요?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마찬가지 맥락으로 f 베타도 누가 된다? 알파분의 1인데 얘 대신에 뭘 넣어도 될 것 같다?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도 될 것 같아. 그러면 여기서 두 식을 종합해 보건데 어떤 식을 알 수 있다? f 알파 더하기 알파도 제로이지만 f 베타 더하기 베타도 제로라는 거죠. 이 말을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fx 더하기 x가 제로가 되는 x 값이 알파하고 베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fx 더하기 x는 몇 차식이에요? 문제에서 fx 자체가 2차식이라고 했죠. 최고 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x-알파, x-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알파, 베타가 두근이고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 얘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어야 되겠어? 이 식을 넣어야 되겠죠.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f0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제로 넣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a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시겠네요. 마이너스 1만 넣고 정리하시면 fx 값이 나오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fx 구해보시면 뭐 이거는 뭐 그냥 잡계산만 하시면 되겠죠. 뭐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인데 x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뭐 x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래요? fx의 두근이 pq라고 했으니까 뭐 p 더하기 q는 얼마겠습니까? 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겠어요?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pq 값은 두근의 곱시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.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그래서 16에서
마이너스 후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정답은 18, 3번 되시겠습니다. 네, 10번 꼭 좀 잘 복습해 주기 부탁드릴게요. 11번 역시나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. 11번 문제도 좀 잘 좀 복습을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.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. 먼저 복잡한 식이 나왔으니까 습관적으로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 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시죠. 네, 정리를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처음에 힘들어하는 사실보다 이 A를 문자로 보자는 거죠. 그러면 A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이 식이 제로가 될 수 있을까? 바로 조립제법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. A에다가 선생님이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B를 넣어보면 제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립제법을 때려보시면 개수 그대로 쭉 적어볼게요. 마이너스 B를 넣었으니까 제로가 되더라는 거죠. 제로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이 식에다가 한 번 더 마이너스 b를 넣어도 제로가 되더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? 네, a를 문자로 받는 상황이니까 a 플러스 b 완전 제곱으로 묶이시게 되고요. a 그 다음에 뒤에 상수가 b 마이너스 6은 제로라고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겁니다. 되겠죠? 근데 A, B, C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A 더하기 B가 제로가 될 방법은 없고요. 얘가 제로가 됐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?
네,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7번 문제는 뭐 심화서에 종종 볼 수 있는 문제고요. 가끔 기출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, 뭐 공부 좀 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서 풀이를 그대로 답습을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, 일단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풀이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. fx 더하기 gx라고 했으니까 fx 더하기 gx 자체를 일단 적으셔야 되겠죠. x7제곱 더하기 x6제곱 더하기 x5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예로 나누는데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는데 요게 안 되세요. 그러니까 앞에다가 누구를 더해줄까요? x 8제곱을 좀 더해줘 볼게요. 그러면 뒤에다가 뭘 빼야 되겠어요? x 8제곱을 빼야 되겠죠. 네,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시면 x 5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 아이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묶이실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8제곱이 있는데 역시나 얘 정리를 위해서 더하기 1을 해주고 1을 빼줄게요. 1을 빼줄게요. 그 다음에 남아져 있는 px, qx가 섞인 애들 걔를 적어주시면 누가 되겠어요? x 더하기 3 더하기 p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들 px가 생략이 됐네요. x로 묶어주게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? x로 묶어주면은 p 플러스 1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상수들이요. q 남아있고요. 지금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더해주면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x 8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8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.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고요. 그런데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졌어요. 그 다음에 x8제곱 마이너스 1 역시나 합차로 해보시면 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또 누가 되시는 거예요? 요거 여기에서 얘가 인수분해 되면서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나오거든요. 얘 역시나 나누어 떨어집니다. 그러면 남는 거는 얘가 최종적인 나머지가 되겠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얼마다? 나누어 떨어지니까 제로가 되게 되므로 p값은 얼마? 마이너스 q값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번외 풀이를 좀 알려드리면은요, 이겁니다.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가 제로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해본다라면 x-1을 곱하고 쉽게 되겠죠. 그 말은 얘가 제로가 되게 되는 x값은 x 4제곱이 얼마가 된다?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x 4제곱이 1이 되므로 요거 두 개 더한 식에서 x 4제곱에다가 그냥 1을 투입하셔도 되세요.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x 여기 4제곱이네요. x 4제곱이 1이니까 x 세제곱 남으실 거고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의 뒤에 px 플러스 q가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서 1만 갖고 오면 걔가 제로가 되겠죠. 그럼 x 플러스 2 남으시게 되겠고 px 플러스 q가 제로가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러면 풀이 자체가 위에 있는 풀이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. p값이 어쩔 수 없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? 마이너스 1, q값도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두 풀이라 좀 알아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18번 넘어가겠습니다. 18번 역시나 이것도 좀 경험이 있는 학생한테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. 자, 먼저 여기에서 공부를 좀 해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. 먼저 어떤 복소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바를 취해서 거듭 제곱해도 결과는 같습니다. 근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놈이 주어진 식의 바로 켤레 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i 앞에 개수가 바뀌었으니까. 되겠죠? 그러니까
문제에서 1-알파 i분의 루트 베타의 2022제곱이나 여기서 주어준 1 플러스 알파 i의 루트 베타 이거를 2022제곱 해주나 결과는 같다 안 같다? 같다라는 거죠. 그런데 4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4제곱이 1이었으니까 이게 몇 번 들어갑니까? 2022 안에 몇 번 들어가시죠? 20이고요. 20이 남았는데 20이니까 나머지가 2개가 남았네요. 네, 5,000 네. 504 들어가시고 44 16 4 이거 5네요. 5 그죠? 4, 5, 20이니까 나머지가 2개가 남겠죠. 그런데 이 값이 얼마였어요? 마이너스 1이었잖아. 마이너스 1을 갖다가 5,504제곱 해봐야 1일 거고 남는 건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? 1 플러스 알파 i분의 루트 베타에 뭐만 남는다? 제곱만 남습니다. 우리가 구할 건 얘밖에 없습니다. 얘만 구하시면 돼요. 되겠죠? 그런데 제곱을 했을 때 4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게 된 값은 루트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가 가능하겠어요? 네, 플러스 마이너스 i 둘 다 가능할 거예요. 근데 알파 베타가 양수라고 했죠. 공부 좀 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거 보자마자 느낌 오시죠? 네,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요거 많이 했잖아요. 그죠? 제곱하시게 되면 얼마세요? 분모는 2i가 되고 분자는 2가 됐으니까 i분의 1이거든요. i분의 1이시면 양변 루트 하시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. 네, 정답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. 마이너스 i가 되더라는 겁니다. 되시겠죠? 네, 18번 정답 마이너스 i가 되시겠습니다. 자,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. 19번은 제가 풀어보다가 좀 꼬여갖고 가만히 문제를 봤더니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. 여기가 hx입니다. hx로 보셔야 됩니다. hx로. 자, 문제 풀어보시면 이 문제도 뭐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겠죠. fx, gx 더했을 때 h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3이다. 그 다음에 f-g를 갖다 h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8이다. 이랬을 때 네, 2개를 갖다 h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. 그러면 3하고 8 꼴보기 싫잖아요. 위에 있는 식에다 얼마 곱할까? 네, 8을 곱할게요. 상수 없애기 위해서. 밑에 있는 식에다 얼마 곱할까요? 3을 곱할게요. 자, 그래서 두 식을 빼버렸더니 24 뒤에 상수값은 날아가게 되고요. 5f 그 다음에 뺐으니까 더하기 11g가 얼마가 되겠어요? 8h 세모 더하기 3h 이거 네모구나. 네, 없어지겠죠. 그러면 뒤에 있는 식이 누가 되겠어요? h로 묶어줬을 때 8네모 더하기 3세모가 되는 거죠. hx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딱 요 상황이 되셨죠. 그래서 mn 값이 5하고 11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. 더해주면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. 역시나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묻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요.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겠죠. 네, 일단 a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. 일단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가 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시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으실 거고요. 먼저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이실 거고요. 이렇게 되면 위로 볼록이시겠죠.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둘 다 얼마가 됩니까? 마이너스 2a분의 b 해버리시면 축의 방정식이 얼마세요? 2a가 되나요? 2가 되겠죠. 둘 다 축의 방정식이. 네, 2가 되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입니까? 마이너스 1부터 3이 되네요.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? 얘라고 봐야 되고요. 최소값은 요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x에 2 넣었을 때 값이니까 2 넣게 되면 4a-8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가 되실 거고,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a 플러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가 되겠죠.
그 값이 8이다. 그 값이 8이다.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요거 계산만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. 뭐 2차 방정식 요거 풀어주는 건 금방이니까 요거 뭐 정리를 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제로가 되는 a 값이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시고요. 오른쪽은요. a제곱 마이 플러스 7a 마이너스 8이 제로가 되는 a 값이 누가 되겠습니까? 1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처음에 a가 0보다 큰 값이었으니까 a는 4가 되어야 되고요.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래서 가능한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. 자, 요것으로 하나고 기출풀이를 다 한번 해보도록, 전 문제를 다 좀 풀어보도록 해봤고요. 아까 전에 아까 몇 번이었었죠 그거? 네, 개수 전부 다 곱해서 더하는 거 있죠? 어떤 문제였습니까? 요거 15번 문제가 좀 그래요. 15번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굳이 이렇게 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. 네, 15번 문제 뭐 하나를 뭐 아예 그냥 뺐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만한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